수요일 이 시간은 제 전공을 조금 살려볼 수 있는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비교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시간인데요. 코너 제목은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책임질 분 소개합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명탐정 중년 코난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승재현 연구위원의 외모를 한번 이제 카메라 저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함께 같이 많이 봤던 저긴가요? 저 카메라입니다. 명탐정 코난하고 아주 흡사하게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별명은 형법계의 언터처블.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성함이 승재현. 네네. 성이 승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표라는 성에 대해서 무척 많은 질문 받고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마 많이 질문 받으셨죠? 네, 보통 뭐 상을 받은 경험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번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성이 성으로 변하든지 네. 아니면 성이 송으로 변하든지 그렇게 이제 많이 변해서 아마 상장 몇 개 안 받았는데 대부분 다 상장에 있는 제 성은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인데요. 네네. 저야 이렇게 표준말을 쓰지만 네네. 어렸을 때 올라와서 우리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 분들은 이 못 쓰죠. 승자 이 발음 못 하시거든요. 전혀 안 되죠. 거의 100% 성이라고 너 발음하시잖아요. 성이 뭐고 가면 성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승재현 연구위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범죄 재구성 해주실 거고요. 네네. 별명이 형법계의 언터처블 그리고 중년 명탐정 코난.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금 문자들 많이 주고 계세요. 이은자님은 처음 하는 표셜록 코너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어떤 사건을 하실 건가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효주 아그네스님 이분은 천주교 신자신가 봐요. 와 재밌겠다. 짧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주셨습니다. 자 질문 들어온 부분에 대한 답부터 해주시죠. 오늘 어떤 범죄 준비하셨나요? 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네. 이제 95억 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2014년 8월 새벽에 일어났는 사건입니다. 네. 이제 화물차와 승합 차량이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데 처음 발생은 교통사고 현장에 네네. 나왔을 때 교통사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이게 달리는 차가 아니라 뒤에 서가 있는 화물차를 뒤에서 승합차가 이제 추돌을 하는 건데 가만히 서 있는 큰 화물차를 승합차가 뒤에 와서 꽝 받았어요. 네, 꽝 받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네. 그 조수석에 타 있는 아내 그리고 아내는 아마 외국인 아내였고 네. 아시아 출신이시죠? 네네. 캄보디아 쪽 출신인데 네. 사실 7개월 거의 만삭의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네. 거기까지는 뭐 그냥 정말 일어나지 아니해야 될 사건이 뭐 정말 불행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뭐 안타까워했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95억에 가까운 우와. 보험금을 들었다. 사실 11개 생명보험 말씀인 거죠? 11개 이제 보험회사에 25개 생명보험을 들었다라는 일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었다는 게 이제 발견되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2억 원, 3억 원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총 합이 95억 원이에요.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네네. 그런데 더 우리가 좀 약간 놀라웠던 거는 사망하기 2달 전에 30억에 가까운 또 보험을 더 들게끔 되어 있는 상황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하나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사건입니다. 의심이 가죠. 과연 이게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냐, 불행하고 안타까운 아니면 보험금을 노린.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희대의 그런 살인 사건이냐. 네네.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는 2015년에 1심에서는 이게 무죄가 납니다. 사실 무죄?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서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 송치했겠고요. 네네. 검찰도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 하고 문제가 있다 기소를 이렇게. 했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1심은 무죄. 1심은 무죄.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이게 도저히 좀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죄와 유죄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원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죄라고
정도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95억이라는 어떤 보험금을 드는 것은 네. 이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그럼 사실 그럼 한 달에 보험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60만 원 가까이. 사실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거의 한 달 월급 가까운 그걸 돈을 통째로 다 보험료로만 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보험료로 이분이 무슨 뭐 재벌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제 상태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채무가 존재했던 상황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 피해자의 그 몸 안에서 수면제가 조금 수면제 성분이 부검 결과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가 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을 하는데 보통 졸음 운전을 하면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툭 박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미세 조종이 되었던 부분, 즉 정확하게 운전석은 부딪히지 않고 조수석만 그 뒤에서 추돌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어요. 분명히 마지막 단계에서 미세 조정을 하고 졸음 운전을 했다면 상향등을 켜지 않았을 것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정황 그리고 기아 변속했다는 정황 졸음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야 되잖아요. 졸음 좋는데 어떻게 졸다가 기아를 변속을 하고 상향등을 조정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게 졸으면서는 할 수 없는 그렇죠? 인체 생리학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1심에서 이제 무죄 났는 게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건 간접 증거로는 도저히 원래 형사소송이라는 게 그냥 의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기현성 10중 8구 무조건 죽였다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입증을 못했다. 입증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이고 다시 심리해라 이거죠. 대법원이 당신들이 유죄로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시 해라. 다시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대전에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무죄가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은 그렇게 되면 검찰이 다시 재상고를 대법원에 다시 그 사건을 넘기지 않는데 되게 받아들이죠. 어차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형사법원에서 또 다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이건 뭐 사법부 전체가 무죄라는구나. 그런데 검찰이 이제 재상고라 그래서 다시 한번 대법원에 이제 이건 도저히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도저히 못 견디고 못 받아들이겠다.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그럼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판단해달라. 라고 이제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결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또 기다려 봐야겠고요. 이 사건과 비슷한 과거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뭔가 다른 시각을 발견해보자. 이게 오늘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에 어떤 사건이 도대체 이런 사건과 비슷한 게 있을까요? 95년에 일어났는 사건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막 공부를 조금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1995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6월 12일 날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치과 모녀 살해 사건이라고 해서 치과 의사 모녀 살해 사건. 그 치과 의사와 아이가 욕조에서 사망하는 치과 의사가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하고 어린 딸이 함께 사망하는 사건인데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굉장히 엽기적인 모습이었어요. 이제 모녀의 이제 그 치과 의사의 상반신은 조금 이렇게 벗겨져 있었고 그 욕조에 미지근한 물이 같이 담겨 있었고 특히 아이와 그 모녀가 이제 목이 졸려 살해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이게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살인 사건이 무척 많이 발생하지만 그런 식으로 시신이 발견된 예는 참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이제 95년에 일어났는데 97년 2월에 1심에서는 이게 사형이 됩니다. 여기에서 죽인 사람이 누가 용의자냐, 누가 피의자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남편이 치과 의사의 남편. 그 사람도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외과 의사였죠. 그래서 아이 아빠이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인으로 이제 그 확정이 되고 그 당시에는 사형이라는 제도에서 집행도 되던 시대라서 그랬죠. 96년까지 사형 집행이 됐으니까. 했죠. 그래서 1심에서 사형이 나고 그해 6월에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가 납니다. 이 간접 증거밖에 없는데 1심에서 너무 쉽게 그 살인을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나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 취지에
다시 재판을 해봐라. 이번 사건과 반대로 그렇게 돼서 이게 다시 고등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면 그 고등법원에서 지금 무죄가 나왔듯이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대법원이 훨씬 더 위에 있고 경험 많고 대법관들이 내린 거니까 뭐 그 뜻을 따르라. 대부분은 다 그렇잖아요. 따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시 돌아왔는 고등법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1,8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화재가 있었고 그거를 모형을 만들어서 그게 과연 정말로 검찰이 주장했는 것과 동일하냐 2시간 동안 과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정도의 화재로서 끝나느냐. 자,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이잖아요. 처음에 이 사건이 발견된 게 오전 9시 좀 넘은 시간에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걸 보고 경비원이 가서 화재 신고하고 이렇게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그 용의자인 남편은 7시 아침 7시 2시간 전에 이미 출근한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정황들 이 집에 뚜렷한 침입 흔적이 없었고 불이 또 났고 그다음에 시신들은 참혹하게 살해당했고 욕조에 엄마와 딸이 다 들어가 있고 물은 따뜻했고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건 면식범 그리고 이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고 거기다가 동기도 사실 나중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과연 이 2시간의 차이 불이 어떻게 2시간 늦게 날 수 있느냐 7시에 불 지르고 나갔는데 9시가 돼서야 불이 난다는 게 가능 이것 때문에 실험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됐는데 그 당시 실험으로는 실험을 했는 결과로는 그냥 10분 만에 그냥 호로록 꺼지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왔는데 이건 도저히 이 치과 모녀를 살해한 사람이 남편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7시 전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2시간 동안 불이 붙었고 9시 10분에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그 후에 다른 사람이 돌아서 범행을 저질렀는 거다라고 해서 그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고 그 대법원도 자기의 건반원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제일 처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가 다시 무죄로 올라오니까 무죄 확정. 이래서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치과 모녀 살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그 화재 전문가 교수님을 잘 알고 그 당시에 2군데에서 2번의 재현 실험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의사는 전문가니까 이 화학에 대한 전문가니까 분명히 이 전문 기술과 기법을 활용을 해서 지연 화재. 불을 질렀는데 2시간 지연돼서 발화가 이루어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걸 증명하려고 모든 실험 다 했고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절대로 그럴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또 실험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변호인 팀의 실험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피의자 남편 측에서 주장하는 내가 범인일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건 하나는 확실한 게 7시 이전에 출근해서 다시 돌아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근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없이 무조건 7시 전에 나가서 회사에 갔다. 그러니까 이 범죄는 병원에 갔죠. 자기 병원에. 7시 간호사들이 전에 다 증언하고 다 확인하고 그 시간에서 어떻게든지 돌아서 다시 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는 지금 1심, 2심, 3심 대법원 모두 다 인정했는 거기 때문에 7시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면 남편이 되는 거고 7시 이후에 범죄가 발견했으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시반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따뜻한 물에서 사람의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고 사실 국가수에서는 7시 전이라고 말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법의학자들이 다 오셔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뭐 크롬페치라는 분도 스위스에서 오셨는데 스위스의 그 세계적인 법의학자가 왔죠. 그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증언했는데 아니다. 7시 전이냐 후냐는 확인할 수 없다. 너무 오차 범위가 크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을 질렀다면 분명히 지연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나갔다면 그 불의 발견은 9시 10분 정도에 도저히 발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7시 전에 불을 질렀으면 분명히 적어도 7시 10분 사이에는 연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9시 10분 정도에 연기가 나왔다면 그 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제일 처음에는 뭐 검찰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가는 거는 도저히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 구조기 때문에 그 남편밖에 그 집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3층 비상구로 들어가면 충분히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생기는 그런
어떤 대목으로 변경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 낡은 아파트였고요. 네. 그래서 뭐 베란다 창문, 부엌 창문 이런 걸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렇죠. 것들이 자꾸 제기가 되면서 검찰이 네.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문제가 어쨌든 그 집안 구조를 잘 알고 면식범일 가능성, 강도가 돌아서 그렇게 시간 들여서 막 욕조에 물 넣고 모녀를 그렇죠, 거기다 넣고 그렇죠. 이런 범행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면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간과한 게 제3의 용의자. 맞습니다. 예, 남편이 아닌데도 그런 유사한 범행을 할 수 있는 사람. 네네. 이거는 뭐 사실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운 사자의 명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설들이 많이 나왔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저는 뭐 이게 이 용의자가 맞느냐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어떤 불륜을 했느냐는 논외로 치고 경찰의 초동 수사가 너무 허술했다는 거죠. 이미 경찰은 남편으로 어느 정도로 픽스를 했는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 대한 여지를 조금 두지 않았는.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한 군데 그렇죠. 꽂히니까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 제3의 용의자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8개월 후에 확인을 하는데 저 오늘 사실 MBC 올 때 누구 만났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걸 8개월 후에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사람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알리바이인데 그 알리바이를 통해서 결국 이 제3의 용의자를 용의성상에서 이제 빼는 그런 수사를 하게 되어서 사실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영구 미제 사건이고 지금은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의 작감의 상황에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 범죄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 경찰 그 범죄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물의 온도를 재지 않았다는 거. 맞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의학적으로 이 사망 추정 시각이라는 게 늘 그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반의 형성, 누워 있는 자세에서 이 혈액이 응고된 부분, 뭐 붉은 점으로 나타나는 그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시강, 이 시신이 얼마나 굳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추정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가 직장의 온도, 직장의 온도를 재해서 얼마나 사후 경과 시간이 지났느냐. 그런데 그 시신들이 따뜻한 물에 담겨 있었다면 그 물의 온도를 재야만 그걸 감가를 해서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온도를 안 쟀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95년만 되더라도 지금 같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어떤 법의학적 이제 수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치과 모녀 살해 사건은 지금 있는 우리 95호과에 이제 비교하는 부분 다른 부분이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좀 이런 어떤 법의학적 어떤 수사 기법 그리고 법의학을 통한 어떤 수사 역량 강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 얘기 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하고 저나 뭐 우리 경찰 수사 전문가들에게는 한이 맺힌 사건이라서 정말. 네네. 하지만 어쨌든 오늘의 사건에 대한 힌트나 어떤 다른 시각을 얻기 위해서 들여다본 것이었으니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건 유죄로 볼 여지가 많지 않아 라면서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서 우리 뜻이 이러니 알아서 유죄로 판단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보냈는데 고등법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야. 대법원 아무리 당신들이 우리보다 높고 많이 경륜이 있으시지만 절대로 이거는 저희는 유죄 판결 우리의 못합니다. 사실 판단은 도저히 무죄야. 이건 유죄가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승재현 명탐정 중령 코난께서 이번 사건 캄보디아 출신의 부인 만삭 또 7개월 임신한 아내를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빙자해서 서 있는 화물차에 들이받아서 이것이 살인이냐 아니냐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거 무죄로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돌려보냈는데 고등법원도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마지막으로 재상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만 다시 대법원이 유죄라는 심중으로 판결을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실험을 해서 분명히 대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죄 취지가 아니라 무죄라는 걸 입증했듯이 사실 지금 검찰에서는 3년 가까이 이 사건을 지금 그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 사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분명히 지금의 자동차의 시뮬레이션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졸음운전인지 졸음운전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분명히 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증언을 했듯이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과학 기술을 통해서 분명히 졸음운전인지 아니면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이면 분명히 죄를 물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그걸 대법원 판사님들께 조금 확증 있게 의심을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대법원이 소부라고 해서 4명의 대법관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의 사회적 이슈가 있고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있다면 전원 합의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13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께서 지금에 있는 간접 사실로 그러면 이게 정말 유죄가 안 될까? 이 정도로 정말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증명하는 거는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 법도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 개연성은 그 판사님들의 마음의 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3분의 판사님들을 통해서 대법관님들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그래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전원 합의체를 한번 통해서 이 정도 사건이면 한 번 정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밝혀드립니다. 네. 범죄 재구성 들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동현님. 범죄의 재구성 스릴도 있고 이슈가 되었던 굵직한 사건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승코난 승재현 위원님.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